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이번에는 박영선 의원을 한번 융단 폭격해 보겠습니다. 자, 박영선 의원은 아시다시피 비례대표로 처음에 국회에 들어와서 구로을에서 3선을 해서 지금은 4선의 중진 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영선 의원이 다음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처음에는 법무부 장관 이야기도 나왔지만 결국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됐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문이 아닌 비주류 박영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보다는 조금 격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임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박영선 의원은 장관 후보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박영선 의원은 다음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할 겁니다. 서울시장입니다. 과거에도 한번 박영선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했다가 박원순 무소속 후보한테 졌습니다. 그래서 양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3선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출마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서울시장을 놓이고 국회의원직도 포기하고 장관으로 가서 지명도를 높인 후 도전해 보겠다는 계산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과연 잘 될지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자, 영화 제목에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나는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나는 지난 여름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박영선이 과거에 했던 일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인지 아십니까? 또 황교안 이야기입니다. 자유한국당 신임 대표 황교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박영선 의원은 송곳 질문으로 유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피눈물 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공익을 위해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 일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황교안 대표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국무총리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시절에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그때 그 청문회의 사회자가 박영선이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물론 뭐 황교안 후보자를 검증한다는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평가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때 어떤 평가가 나왔느냐 하면 박영선 당시 법사위원장은 사회를 공정히 보지 않았다. 너무 편파적이었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게 권성동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 오전 오후 같은 말에 의사진행만 돌아가면서 하는데 자를 건 잘라야지 왜 이렇게 편파적으로 사회를 보느냐. 그리고 박영선 의원 본인 자체가 황교안 후보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수가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갑이었던 박영선 의원은 지금 을이 됩니다.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황교안 당시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당대표를 지휘받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박영선 후보자를 이제 청문회장에 세워놓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박영선 의원이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뭐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 아우 심상치 않습니다. 당시 박영선 사회자였죠. 법사위원장은 황교안 당시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데도 불구하고 5.16 쿠데타 관련 표명을 해라. 뭐 전관여우가 뭐냐. 어쨌든 뭐 굉장히 끊임없이 정치적 공세를 폈습니다. 이번에는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박영선 후보자는
문제없는 후보자일까요? 자, 이미 드러난 것만 봐도 제가 볼 때는 박영선 후보자는 상당히 힘들 거로 보입니다. 첫째,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에 대해서 청문회 자체를 거부해야 될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아무리 정권이 바뀌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서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후보자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비판하는 건 좀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5.16에 대한 입장이 뭐냐, 정관에도 물론 있으면 비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상당히 정치적 공세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박영선 후보자가 그 입장에 섰습니다. 자, 최근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요. 첫째, 지금 대통령께서는 저는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번에 7명의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를 선정했는데 전부 다 집이 너무 많아요. 뭐 두 채, 세 채. 미리 팔고 뭐 정려하고 딸한테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지명자는 집이 세 채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집 세 채가 자기 지역권은 없다는 겁니다. 일단 서대문구에 9억 정도의 단독주택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사는 모양이죠. 그런데 문제는 박영선은 구로을 지역권입니다. 그런데 구로을 지역에 오피스텔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전세로 살고 있다는 걸로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집이 없어요. 자기 지역구에는. 그런데 서대문구에 단독주택이 있고 종로구에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4억 3,910만 원짜리. 종로구 오피스텔은 작년에 3억 1,600만 원에 팔았다 그러고 도쿄에도 남편 명의로 7억 5천만 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정치인이 이렇게 집이 많습니까? 왜 그렇죠? 그 자기 지역권에 왜 집이 없습니까? 저는 정말 가정스러운 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살지 않는 집을 가진 사람들은 고통스럽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주택정책은 무조건 투기를 하지 마라.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박영선만 그런 게 아니라 진영 후보자도 집이 많습니다. 특히 강남에 있는 그 아파트는 27억이랍니다. 지금. 팔겠다고 하지만 아니 왜 용산구 지역구 의원이 용산에는 집이 없고 다른 데 이렇게 집이 많습니까? 여기도 뭐 진영 후보자도 두세 채 있다는 것 같고 그 재산이 뭐 60 몇 억? 황교안 후보자를 그렇게 비판했던 박영선 의원도 지금 재산 신고한 걸 보니까 간단치 않습니다. 간단찮아요. 자, 이러면 누가 서민을 위한 정권이라고 하겠습니까? 마치 자기들은 무슨 거의 서민을 위해서 헌신을 당한 것처럼 하는데 집 두 채, 세 채? 그것도 이번에 그 국토부 장관, 주택 정책을 담당할 국토부 장관은 잠실에 20평대 아파트가 13억?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그리고 분당에 있는 집인가를 딸한테 정리하고 거기 월세 주고 집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중인격자처럼 보이는 자들이 장관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박영선 후보자 간단치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박영선 후보자 잠은 올까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박영선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을 하나하나 하겠습니다. 첫째, 재산 증식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합니다. 재산 증식 과정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하나 있는데 병역 문제도 석연치 않다고 합니다. 중소벤처 업계 관련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도 시원치 않다고 합니다. 원래 박영선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뜻밖의 거기는 못 가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지명됐는데 자, 이게 제대로 될까요? 저는 걱정입니다. 지금 박영선 후보자가 등록한 재산은 무려 42억 9,832만 원입니다. 본인 소유의 서대문구 대지 건물이 10억 원. 또 올랐네요. 주택이. 구로구 소재 오피스텔 전세권. 또 자기 지역구는 전세권입니다. 본인 소유가 아닙니다. 예금만 11억 2,696만 원. 24억입니다. 거기다가 남편. 서울 종로구 소재 아파트 분양계약서 4억 3,910만 원. 동경 소재 아파트 7억 225만 원. 예금 9억 5,200만 원. 어쨌든 참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뭐 돈이 많다는 걸 가지고 제가 뭐 시비 걸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서민을 위해서 뭐 간슬게 내놓을 것처럼 했던 분들이 이렇게 집이 많습니까? 그리고 8억 원대에서 40억 원대로 재산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국회의원을 하면서. 국회의원 월급 뻔합니다. 저는 국회의원 해봤지만 월급 못 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국회의원을 하면서 8억 원대에서 40억 원대로 재산이 불어납니까? 물론 남편이 돈 잘 벌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정말 석연치 않습니다. 그래서 박 후보자 남편이 해외에서 활동하며 얻은 수입 중 일부를 누락했다가 뒤늦게 신고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장남은 이중 국적자라고 합니다. 미국과 한국 국적이 있다. 다 과거에 서울시장 출마 때도 이 문제는 논란이 된 바 있다. 자,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장관 돼야 됩니까? 문재인 대통령?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과거에 자기가 당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참 인품이 훌륭해져서 아마도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박영선 후보자에 대해서 무리하게 나 때문에 공격하라는 말을 못하실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별도로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말만 해도 지금 박영선 후보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아 보입니다. 그런데 걱정은 하나 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투쟁력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국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지난번에 조국 불러놓고도 별로 재미도 못 보고 손혜원, 김태우, 신재민 뭐 한두가 아닙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이 많은 것들을 야당이 지금 제대로 지금 국민들한테 속 시원하게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까? 청문회가 이어집니다. 박영선 말고도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자, 뭐 진영 후보자, 제가 볼 때는 진짜 정말 떨어뜨려야 될 후보자들이 줄을 서 있는데 과연 한국당 의원들이 제대로 할까 저는 걱정이 됩니다. 특히 박영선 후보자는 그렇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때 그 도덕적 잣대를 똑바로 그대로 박영선에게 들이대면 저는 못 견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국당 의원들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있겠어요? 걱정됩니다. 똑바로 하십시오. 황교안 대표가 훌륭해서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국민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 요즘 변했습니다. 과거의 경선 과정에서 황세모, no, 황동그라미입니다. 지금 확실합니다. 말도 아주 조류 있게 세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당 의원들 박영선 후보 하나 제대로 저격하지 못하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받을 생각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심히 걱정됩니다. 어쨌든 박영선 후보자는 떨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황교안 대표 시절의 첫 청문회입니다. 한국당 의원들 제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성호 융단 폭격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많은 말씀을 드립니다만 구독 버튼 눌러달라 후원금 받지 않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후원금을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한 모양입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 좀 그만하겠습니다. 하나 더. 한국당의 공식 유튜브 옳은 소리 들어가서 진성호가 하는 문장 119를 시청해 주십시오. 거기에도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디지털 조선TV의 진성호 가라사대 역시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조선TV의 진성호 가라사대입니다. 이것들이 같이 합쳐져야지 힘이 생깁니다. 시너지 효과라고 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 누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많이 홍보해 주십시오. 진성호 방송 무럭무럭 자라서 애국 방송으로 최고의 파워를 가진 애국 방송에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